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예비 엄마가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뜻합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본인을 돌보는 것이 태아의 건강도 돌보는 것입니다. 특히 구강 건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건강, 임신, 그리고 치아 건강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잇몸병이나 충치가 더 잘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잇몸이 붓고 아프거나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이 치은염을 조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 주위 조직이 손상되는 치주염이 되거나 심하면 이를 빼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임신을 하면 더 자주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식을 자주 먹다 보면 치아가 음식의 산과 오랜 시간 반복해서 접촉하게 됩니다. 게다가 입덧 때문에 구토를 해서 위산이 입안으로 올라오면 치아가 부식되고 입안의 산성도도 높아집니다. 그 결과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같이 산을 좋아하는 충치균이 많아지고 산이 더 많이 생기면 치아가 더 약해집니다. 그런데 또 임신을 하면 매일 하던 칫솔질도 건너뛰기가 쉽고 그러면 치태와 세균이 또 쌓여서 충치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엽산이 들어있는 비타민을 꼭 먹어야 하는데 그 비타민을 선택할 때 쫄깃하거나 젤리 형태의 씹어먹는 제형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양치질 후나 취침 전에 비타민을 먹는다면 꼭 이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제형은 이에 달라붙기 쉽고 치아 건강에 나쁜 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충치가 생기는 기전, 즉 입안의 세균, 설탕, 산의 이 세 가지 결합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구강 상태는 산모 자신의 건강 외에 아기의 건강과 출산에도 차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산모의 잇몸 질환이 조산이나 저체중 출생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산전에 치료하지 않았으면 엄마 입안에 남아있던 충치균이 아기에게 전달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에게 입을 맞추거나 이유식을 먹일 때 엄마 침이 아기 입에 들어가면 충치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충치가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충치는 전염병이고 특히 주 양육자인 엄마에게서 옮는 수직 감염병입니다. 따라서 입안에 충치균이 많은 엄마는 아기에게 더 많은 충치균을 전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자신의 구강 건강을 지키면서 아기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에 2번, 가능하면 매 식사 후에 불소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고 하루에 1번 치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면 몸이 정말 물 먹은 솜처럼 피곤하지만 이미 갖고 있던 좋은 습관을 막상 제일 필요할 때 소홀히 하지는 말아야겠죠? 치아 건강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따로 돈 들이지 않아도 100세 시대에 내 아기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것은 없습니다. 둘째는 출산하기 전에 치과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치과를 간 적이 6개월이 넘었거나 걱정되는 치과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출산 전에 일정을 잡아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신 중이라는 것과 예정일, 그리고 복용 중인 약이나 앓고 있는 병이 있는지, 또 고위험 임신인지도 치과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임신 중 입덧이나 구토는 치아 부식을 일으켜서 충치가 더 잘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구토를 하면 당장 깨끗이 양치질을 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치아가 위산에 더 많이 직접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키지 않아도 45분 정도는 기다린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산을 중화할 수 있게 물 1컵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타서 희석한 용액으로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나서 45분쯤 지난 다음에 이를 닦으면
치아를 위산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안전하게 이를 닦을 수 있습니다. 산과 설탕 더하기 세균이 바로 충치라는 점 늘 기억하고 이런 조합이 생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첨가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균형 잡힌 식단이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충치균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과일과 채소, 통곡식, 단백질 식품과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 단맛 없이도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임신 중에 정말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될지 걱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치과 의사에게 임신 사실과 예정일을 알려주었다면 일반적인 치과 예방, 진단 및 처치와 치료 모두 임신 중에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과 엑스레이나 국소 마취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스케일링, 충치 치료, 발치나 불소 도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임신 중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진통제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출산 전에 치료를 마치는 것이 나중에 산모나 아기에게 문제가 덜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출산하기 전에 치과 정기검진을 받아서 상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임신으로 인해서 치은염이나 충치, 치아 부식 같은 그런 독특한 구강 건강 문제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몇 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2번 양치질과 하루 1번 치실 사용,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출산 전에 치과 검진과 진료를 받고 입덧이 있을 때 물과 베이킹소다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면 임신과 아기의 건강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양치질은 엄마와 아기 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몰라서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